성과 다운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아무도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로버트 맨델존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저자죠. 고령의 산모에서의 필요한 난자라는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다운증후군 발생 위험이 산모 연령보다는 X선에 대한 노출의 축적량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매우 많이 발표되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여성들의 방사선 노출량을 확인하기보다는 모든 고령의 여성들은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그렇지도 않죠. 예전에도 뭐 폐경 직전에 아기 낳는 경우도 많았었죠. 예. 오히려 DNA 기형이 일으키는 건 방사선 노출 X선이 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면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물건이. 그러면 거기에 뭐 속옷도 있고 여러 가지 생필품이랑 엑스레이 접촉하고 또 직구도 많이 신청하잖아요. 해외. 그러면 걔네들이 다 그 물건들이 엑스레이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엑스레이가 있고요. 아니면 뭐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피폭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운증후군과 방사선 노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맨델존의 의견은 입증되었다. 베를린 프라이어 대학교 연구진들은 1987년에 다운증후군의 발생이 갑자기 6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9개월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체르노빌 1986년이었죠. 저도 이게 생각이 나는 게 되게 소련이랑 접촉이 없었는데 그때 뉴스에 되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러한 여성들은 발전소 사고 후 2주 동안 많은 양의 방사선, 특히 옥소, 132를 호흡했는데 그 기간에 수태되었다. 학자들은 다운증후군이 산모의 연령에 관계된다는 통상적 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에 다운증후군 아기를 가진 산모의 평균 연령은 그보다 10년 전에 다운증후군 아기를 가진 산모들의 평균 연령과 동일했으며 체르노빌 사고 이후 다운증후군 아기를 가진 35세 이상의 비율도 10년 전 비율과 같았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갑상선 암 같은 건 분명히 증가를 했다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갑상선이 후쿠시마가 2011년도였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제일 많이 증가했죠. 그럼 저는 그 자체가 해외여행 증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그 CT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시기랑 맞물려 떨어진 거 한국에서. 뭐 체르노빌은 너무 그게 시기가 멀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너무 그게 이후죠. 그 발생한 시기랑. 예. 그러니까 이거랑은 조금 약간 한국은 좀 상관이 별로 없다. 독일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해줄 다른 연구들을 발견했다. 다운증후군 발생률은 인도 케랄라와 중국의 양강시에서도 여성들의 토양으로부터 비슷할 정도의 많은 양의 배경 방사선에 노출된 후 다운증후군 발생률이 크게 높았다. 칼 스펄링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들은 이것을 기존의 교과서 대응과 상반되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산모의 연령은 다운증후군에 신뢰할 수 있는 애견 지표가 되지 못하며 단지 고령의 산모는 몸에 X선이 더 많이 축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됐다. 저도 이거에 동의해요. 그들은 특히 수태 전후에 이오나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학자들은 다운증후군 발생률과 핵 발전소에서의 검사 수치 사이에 비슷한 관련성도 확인했다. 그들은 랭커셔주 필드의 마을들을 조사하여 다운증후군 발생이 1958년과 1962년에서 1964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을 발견했다. 그 시기에는 인근의 윈즈케일, 현재는 세라필드 핵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운증후군을 출산하는 경우는 35세가 넘은 여성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들이 일생 동안 노출된 방사선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상태며 여기에 핵반응의 방사선이 더해져 축적량이 최고에 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연구는 다운증후군이 단지 산모의 연령 탓이 아니며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임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시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아기들의 뇌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양이 정상 아기들에 비해 훨씬 많음을 확인했다. 알루미늄
이 다운 증후군도 생겼어요. 근데 알루미늄이 그 백신에 들어가 있고 또 알루미늄이 치매 원인이죠. 인종에 따라 다운 증후군 발생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환경적 원인을 시사하는 증거다. 1983년부터 1990년 사이에 미국 17개 주에서 출생을 추적 조사한 최근의 연구에서 미국 흑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다운 증후군 아기 출생이 적었으며 히스패닉에서 다운 증후군 출생이 제일 많았다. 저는 근데 그게 예전에도 사실 조선시대도 늦게 피임을 거의 안 했으니까 많이 났었잖아요. 예전 사람들 보면은 뭐 40세도 나오고 막 그런 40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같이 임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운증이 생긴 거 자체는 그렇게 별로 없었죠. 예. 다운증 발생률에서는 또한 주에 따라서 크게 달랐는데 캔자스에서는 1만 명당 5.9명임에 비해 콜로라도 에서는 12.3명이었다. 다운증은 아기들에게 대한 30년의 이상에 걸친 연구 결과를 보고한 책을 보면 이 질환이 기존의 우리가 기존의 의학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적인 제니카는 1964년부터 54명의 다운증후군 아동 집단을 모니터링하여 그들이 다른 비슷한 정상 아동 집단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 나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다운증후군 아동의 부모들은 결혼 생활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혼율이 더 높지 않았다. 아동의 형제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사실 가족 모두가 자신들의 다운증후군 구성원을 순수하게 사랑했으며 그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다. 대학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다운증후군.